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감독 교체를 단행한 한화, 지난 주말 선두 SSG에 이어 새롭게 만난 상대가 2위 롯데입니다. 롯데 선발 반지를 상대로 한화 타선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한화의 마운드는 패냐입니다. 1회 안치홍의 안타로 홈을 밟는 김민석, 선취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반지가 계속해서 역투를 하고 있고요. 8회 초 현재 그 점수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1대 0입니다. 5연패에 빠진 기아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원태인 선발의 삼성을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피렐라와 구자욱의 적시타로 먼저 2점 가져가는 삼성, 기아가 1점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점수는 2대 1입니다. 최하위 KT도 선발 벤자민을 내세워 반전을 꾀합니다. 들쭉날쭉한 선발 벤자민이 오늘 LG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뜨거운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석점 홈런을 포함해 LG가 먼저 넉 점을 앞서갔지만 KT가 3회 5득점의 비기닝을 만들면서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7회 초 현재 KT가 넉 점 더 추가하면서 9대 5입니다. 선두 SSG는 4위 NC를 만났습니다. 최주환의 솔로 홈런, 심리력의 적시타로 1회 2점 득점하는 SSG. 하지만 3회 선발 메카티가 흔들리면서 NC에게 석점을 내주고 경기는 역전됐습니다. 5회 말 현재 NC가 3대 2로 한 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대 키움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양석환이 최원태를 상대로 4회 2점 홈런을 뽑아내면서 경기는 두산이 앞서갑니다. 키움이 한 점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점수는 2대 1입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호가 페루와의 A매치는 6월 16일 오후 8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전은 6월 2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활동 중인 손준호가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 관련 질문에 최근 한국인 한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 구류된 것으로 안다며 랴오닝성 공안기관은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영사통보를 했고 한국 측 영사관원들의 영사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현역에서 물러난 태권도 스타 이대훈이 선수가 아닌 코치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대훈 코치는 오늘 진천 선수촌에서 열린 2023 세계선수권대회 결단식에서 대표팀 코치 선임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대훈 코치는 오는 25일 대표팀 후발대와 함께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떠날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이 레스터시티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파죽의 7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3위 뉴캐슬과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호 PD, 네. 어떡합니까?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셨군요. 그러니까요. 기아 어떡하죠? 사실 뭐 2대1이라는 지금 스코어 자체는 나쁘지 네. 않은데 류지혁 선수가 자기가 친타구에 맞아서 부상으로 빠졌단 말입니다. 그나마 최근 타선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다행히 검진 결과 단순 타박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역시 안 풀리는 팀은 이렇게 해도 잘 안 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남은 경기에서 조금 더
타선이 네.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내일 야구장에 갈 계획인데 네. 내일 좀 이겼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정타지 않을까요? 네, 잘 한번 네. 몰래 심사숙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어서 응원하겠습니다. 기아가 7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감독이 교체된 한화 팬들도 큰 관심을 갖고 이번 주 경기를 지켜볼 텐데 상대로 지난번에 첫 번째 상대는 1위였고요. 이번엔 2위 롯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화 입장에서는 참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 최은호 감독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기는 했는데 네. 그 타이밍과 이제 그 뒤에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나오면서 이 팬들이 이제 일부 팬들이 이제 트럭을 동원해서 이 프런트 사퇴 촉구 시위까지 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지금 빚어졌습니다. 네. 뭐 어찌 됐든 이번 이 롯데와의 3연전 오늘 지금 첫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네. 좀 이런 어떤 투수전 양상 속에서 아직까지는 한화 타선이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반즈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번 주에 스트렐리 선수도 좀 살아나는 피칭을 했고 반지 선수도 오늘 굉장히 잘 던지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롯데는 지금 잘 풀리는 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하나는 반대로 지금 김민우 선수가 타구에 맞아서 이탈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산체스 선수가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를 하긴 했지만 투수진의 그 어떤 공백을 잘 메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참 롯데가 잘 풀리는 팀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참 반갑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주간 MLB. 먼저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 활약부터 짚어보죠. 네, 김하성 선수 지난 14일에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4호 홈런을 쳤습니다. 상대 이 왼손 투수, 에이스 투수죠. 이 훌리오 우리아스를 상대로 해서 상대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기면서 왼쪽 펜스를 넘기는 솔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는데 오늘 이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4타수 1안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3대 0으로 이제 앞서 있던 상황에서 이제 무사 1-2루 상황에서 이제 조시 스타먼트의 커브를 이제 무릎을 꿇어가면서 받아치면서 거의 뭐 떨어지는 공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기록을 했고 2루 주자 젠더 보가츠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이건 또 타점으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샌디에고가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5연패 탈출에 또 김하성 선수가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냈고요. 네.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 어제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3회 2사 2-3루의 상황에서 상대 선발 카일 깁슨의 빠른 공을 받아치면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2타점 경기 치러내면서 또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샌디에고가 다저스만 만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긴 했지만 네. 14일에 이날 경기도 결국은 졌거든요. 그런 게 보면서 사실은 이 다저스와의 1, 2위 경쟁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싹쓸이 3연패를 네. 포함해서 5연패에 빠지기도 했고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1위와의 격차는 더 벌어져서 최대 7경기까지 벌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야, 1위와 2위 경기차가 7경기라니 참. 근데 사실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샌디에고의 전력 자체가 다저스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즌을 앞두고서의 전망에서도 네. 샌디에고가 다저스보다 오히려 앞서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네.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만큼은 뭐 거의 메이저리그의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다저스와 이제 샌디에고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놓고 네.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샌디에고는 개인들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팀 응집력이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안 나고.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다저스는 이 전체 구성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신중하게 팀을 구성하면서 이제 과거에 월드 시리즈 팀에 속해 있던 10명의 선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현지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직은 시즌 중반에 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다저스가 샌디에고보다 조금 더 앞서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샌디에고는 분위기 반전을 노렸을 텐데 분위기 반전 성공한 것 같죠? 네, 사실은 이 타선이 여전히 좀 응집력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개인들의 집합체 같은 그렇죠. 잘루가 타선이었죠. 11개였죠. 네, 잘루가 11개라는 건 그만큼 출루를 해도 불러들이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죠. 대신에 샌디에고의 선발인 마이클 와카 선수가 출루조차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거 7회까지 안타를 하나도 안 맞는 노히트 피칭을 선보였고요. 8회 첫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야구에서의 속설 중에 하나가 이 이후에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교체를 했는데 이때 또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그렇죠. 네. 교체를 했거든요. 와카 선수가 7이닝 동안 11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무실점 역투를 펼친 끝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배지환 선수 소속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피츠버그는 선두 자리 뺏겼네요. 네, 결국은 지난 한 주 사이에 피츠버그가 선두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5월 들어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이 워싱턴 전서부터 7연패에 빠지고서 최근 13경기에 성적만 놓고 보면은 2승 11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이 시간에 뭐 피츠버그가 연승 행진 달리면서 뭐 감독이 뭐 머리를 밀겠다 뭐 이런 공약까지도 내걸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분위기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예, 이를 두고서 지금 뭐 현지에서 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조금 뭐 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13년의 기다림 끝에 빅리그에 올라왔던 이 선수였죠. 이 드루 맥이 선수가 네. 예, 피츠버그에서 이제 빅리그에 올라왔다가 바로 마이너리그로 이제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서 오히려 그 이후의 성적이 좀 나쁘다. 그런 것을 이제 들면서 드루 맥의 저주가 이제 이번에 나온 것 아니냐. 를 마이너로 내리더니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 구단도 이거를 SNS에 올리면서 매기의 저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매기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뒤에 피츠버그가 10경기에서 9패를 기록했다. 이렇게 스스로 또 이렇게 뭔가 이제 자성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이제 SNS 글도 좀 눈길을 모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또 이런 충격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반전이 피츠버그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걸 확인할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다시 올리는 거죠. 예, 과연 어떻게 되나 한번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류현진 선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죠. 거의 1년 넘게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재활의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로스 애킨스 토론토 단장이 직접 인터뷰에서 류현진과 체드 그린 두 선수가 다음 달에 타자를 상대로 라이브 피칭을 던질 예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수뇌부에서 직접 류현진 선수의 복귀 시점을 명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이 피칭을 해보고 이 피칭 결과에 따라서 복귀 시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점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빠르면 6월, 네. 예, 혹은 이제 7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7월 복귀가 되는 걸로 보이네요. 본인이 이제 시즌 그러니까 올해 초였죠. 그때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캐나다로 건너가면서 본인의 이제 복귀 시점을 7월 중순으로 내다보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로는 이 단장이 직접 확인해서 이런 또 이야기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재활 과정이 꽤 순조로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첫 실전 등판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은 그 등판 내용을 갖고 정확한 복귀 시점을 아마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했던 대로 복귀 시점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계획한 대로 지금 몸이 풀리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반가운 소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선발진에 합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지금 토론토에서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는 소위 말 살림꾼 역할을 하는 투수가 의외로 이 지난 시즌까지 계속 부진했던 일본인 투수인 기쿠치 이 선수랑 네. 그다음에 이제 FA로 영입했던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토론토 선수가 아니었던 거죠. 크리스 배싯 이 두 선수가 지금 5승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작 기대를 했던 호세 베리오스 그리고 케빈 가우스만은 3승 2승에 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깜짝 등장해서 에이스 역할을 잘해줬던 알렉 마누아는 지금 1승 3패의 평균 자책점이 5.36입니다. 이 선수가 또 사실 류현진 선수와 굉장히 친하고 류현진 바라기로 좀 유명할 정도의 선수인데 네.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지금 아직 이 다섯 명의 선발 자리를 누구를 대체하게 될지 확실할 수는 없지만 후반기 막판에는 또 새로운 투수가 올라온다면은 이 험난한 아메리칸 동부지구 싸움에서는 분명히 토론토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토가 성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순위를 보면은 3위예요. 현재 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이야기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네. 지금 모든 팀들이 다 지금 승률이 5할 이상이죠. 맞아요. 특히나 토론토가 현재 승률 6할인데 지구 3위입니다. 템파베이랑 볼티모어가 워낙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7할 승률이죠. 템포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볼티모어에도 지금 밀리면서 지금 3위에 머물러 있는데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복귀하는 시점은 한창 순위 싸움이 펼쳐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본인이 일단 완전하게 몸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하겠고요. 그런 이후에 또 토론토가 뭔가 이제 순위 싸움을 한창 하고 있을 때 류현진 선수가 뭔가 시너지를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뭐 말 그대로 안성맞춤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아메리칸 동부지구 보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최하위인 보스턴이 승률이 5할 2푼 살인데 그러니까요. 이 팀이 아메리칸 중부지구 가면은 1위까지도 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차원에서도 리그 지구를 좀 재개편하자 전면적으로 재편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순위는 1, 2, 3위 모두 동부지구입니다. 네. 이 와중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양키스가 지금 4위인데 양키스가 최근에 7승 3패 좀 페이스가 좋거든요. 네.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하지 않으면 4위 혹은 그 아래까지도 조금씩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요. 야, 그나저나 40경기가 넘었는데 승률이 7할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엠파베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슈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역시 이번 주에 오늘 열렸던 아침 경기였는데 켈리와 루친스키 아마 야구 팬들에게 친숙한 이름일 텐데 네. 이 SSG 그리고 SK에서 뛰었던 켈리 그리고 NC에서 뛰었던 루친스키가 메이저리그에서 대결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오늘 KBO 리그 매치업도 SSG랑 NC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맞네요. 이제 팬들은 네. 오늘 더블헤더다. 맞네요. 아침에는 켈리랑 루친스키 보고 점심 때는 이제 SSG랑 NC 경기 보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 경기만 놓고 보면 메릴 켈리 선수가 7이닝 2실점으로 시즌 4승을 챙겼습니다. 반면에 루친스키는 지금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했는데 아직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3과 3분의 2이닝 동안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근데 또 이 부분에서 특이한 게 켈리가 승리 투수가 되긴 했는데 이 7이닝 던지고 8회 교체되는 상황에서 심판 판정에 굉장히 항의를 불만을 드러내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토리 로블로 애리조나 감독이 체크 스윙 판정에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는데 이 이후에 켈리 선수가 교체 과정에서 또 불만을 드러내다가 똑같이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는 LG가 이겼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더블 스코어입니다. 10대 5로 KT가 앞서고 있네요. 7회 말이고 점수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잠시 쉬었다가 와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물론 한상원의 스포츠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KBS 정현우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스포츠계에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가장 따끈따끈한 네. 그런 이야기 하면은 어제 이 골프 이슈가 있었죠. 네.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고진영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그리고 개인 통산 15승을 달성을 해냈는데요. 네. 아울러서 전날에 이 KPGA 코리안 투어에 우리나라 남자 골프 간판 선수죠. 임성재 선수가 우리금융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5타차를 뒤집은 이 역전 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임성재 선수의 이런 어떤 우승 장면을 고진영 선수가 나름대로 이 마인드셋을 하면서 최종 라운드에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 덕분에 고진영 선수도 4타차를 뒤집는 연장 끝에 이제 정상에 오르면서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임성재에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뭐 고진영 선수, 임성재 선수 하면은 국내 남녀 골프를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의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지난 한 주 사이에 또 골프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아니,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선두 최진호 선수한테 이제 5타 뒤진 공동 4위였고 네. 이어서 이제 그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6번, 8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공동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9번 홀, 그러니까 전반 라운드까지 이렇게 공동 6위 쉽지 않은 성적인데 11번 홀에서 일단 버디를 했고요. 그다음에 12번 홀에서 파5 홀에서 이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3번 홀에서는 버디. 그렇게 3개 홀에서 단숨에 4타를 줄이면서 여기서 공동 선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승부사의 자질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 홀까지 가서 파5 홀이었는데 호주 교포인 이준석 선수와 이제 우승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18번 홀이 또 굉장히 극적이었던 게 임성재 선수의 세컨샷이 벙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커버리를 하면서 홀컵에 이제 부착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선수의 홀컵이 더 가까이 붙어서 이글 기회까지 왔습니다. 이글 퍼트는 실패했지만 버디 퍼트 기회가 임성재보다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성재가 먼저
버디 퍼트를 성공하고 아마도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준석 선수가 1.4m짜리 조금 어떻게 보면 쉬운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임성재 선수가 극적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죠. 이래서 승부사는 승부사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그 임성재 대 정찬민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정찬민 선수가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이 장타자임에도 굉장히 캐릭터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도 정상에 오르면서 이 국내 골프 간판 선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임성재 선수가 참 오랜만에 3년 반 만에 또 이 우리나라 투어의 대회에 나서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평일날에도 1라운드, 2라운드에 정말 많은 갤러리들이 찾았고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장에만 11,213명이 이제 이 샷을 보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구름 관중이 이제 모였습니다. 와, 10,000명이 모였다고요? 예, 10,000명이 이제 그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자 골프의 진수를 지난 주말에 맛봤다.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이 참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배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배구에 이어서 여자 배구도 외국인 트라이아웃도 있었는데 네. 그 여자부는 거의 모든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바꿨네요. 그렇죠. 지난 8일에 열렸던 남자부 드래프트에서는 7팀 중에 4개 팀이 기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했는데 여자부는 반대로 이제 흥국생명을 제외한 모든 팀들이 새로운 선수와의 도전을 좀 선택을 하는 경위 그런 드래프트였습니다. 네.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나요? 네, 일단 1순위로 이제 뽑은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의 국적을 가진 이 아베크롬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이 지명에 대해서 김호철 감독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화려하고 파워가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 팀에 맞춰서 뽑았다. 네.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추구하는 스피드 배구에 아베크롬비 선수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IBK 기업은행의 이제 새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네. 그리고 2순위로 이제 뽑힌 이제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야스민 선수가 이제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4순위의 KGC 인삼공사는 아웃사이드 히터인 지오바나 밀라나 선수가 이제 호명이 됐고요.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까지 역시 GS 칼텍스에서 뛰었던 모마 선수가 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또 7순위인 이제 한국도로공사는 이 반야 부키리치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부키리치가 이번 그 드래프트에서 트라이아웃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신장이 이번 드래프트에 나선 선수 중에서 1m 98cm 가장 큰 그런 선수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공격력까지 갖추면서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V리그에서 맹활약할 그런 어떤 외국인 선수 후보로 기대가 됐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인 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얼굴이 4명이나 되는데 그 각 팀의 전력 보강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의외로 현대건설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 모마 선수가 현대건설이라는 팀이랑 좀 맞을 수 있는 게 모마 선수 제일 약했던 팀이 현대건설이에요. 그리고 근데 현대건설을 상대하지 않는 모마는 강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현대건설 팀에게 필요한 거는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그리고 좀 이제 내구성이 좋은 선수. 지난 시즌에 야스민의 그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건설의 주전 세터인 김다인 선수가 안정적인 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스 지원을 받는 모마는 강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키리치 선수가 또 특이한 게 이 예전에 흥국생명에서 뛰었던 니콜 있지 않습니까? 이 니콜한테 대학교 때 이제 지도를 받았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1순위로 뽑혔던 아베크롬비 선수가 네. 물론 1순위이긴 하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도 그리고 엄청나게 높이가 높은 선수도 아니라서 과연 김호철 감독이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뽑았을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페퍼저축은행이 네. 그래도 이제 박정화 선수를 데리고 왔고 여기에다가 경험이 있는 야스민까지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또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였던 염어르헝 선수도 이제 새 시즌에 나서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좌우 중앙 전력이 고르게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페퍼저축은행 하면은 굉장히 좀 지는 게 좀 더 익숙한 그런 어떤 그렇죠. 팀이었는데 이번 그 겨울 이번 이제 시즌을 앞두고서 네네. 전력 보강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전력이 더욱 탄탄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크호스 이상의 봄 배구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수준까지 전력이 올라오지 않았나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네. 하나도 시즌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아직 모르니까요. 네, 네. 아직 모릅니다. 진짜 그렇죠. 사실 정말 페퍼를 응원하고요. 네. 근데 진짜 전력 자체가 모든 팀이 좀 평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진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도로공사는 출혈이 많고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페퍼저축은행은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고 네. 여기다가 또 이제 용인을 떠나서 페퍼저축은행은 훈련장과 숙소를 이제 홈 경기장이 있는 광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선수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계 또 어떤 이슈들이 화제가 있었죠? 네, 오는 9월에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이제 참가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이제 북한이 아시안 게임에 약 200명의 선수와 코치 임원을 등록했다. 그리고 또 민방 네트워크 매체에서도 항저우의 선수단과 별개로 해서 여성 응원단을 파견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향후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선수단이 파견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북한 스포츠가 국제 무대에 모처럼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아시안 게임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어떤 자리에서든 만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네. 국제 스포츠 무대 아시안 게임뿐만이 아니라 파리 올림픽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아시안 게임 사전회의 때 이제 2명의 대표를 보내서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라데 선수권에서 북한 남자 선수 2명이 출전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럴 때마다 이 방송사 입장에서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북한의 방송사가 과연 이 국제방송센터에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만약 온다면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방송 시설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저희가 그걸 준비해 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아마 한상원 아나운서도 거기 계셨지만 있었죠. 북한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네.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지만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 어떨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스포츠는 뭐 싸우는 이게 일이지만 사실은 승부를 겨루는 일이지만 네.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좀 국제 무대에서 보는 건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선수권 소식 간략하게 전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카타르 도하에서 지난 주말에 유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대회 우리나라 선수단은 동메달 2개로 마쳤고요. 네. 그리고 탁구 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제 출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단신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태권도 대표팀이 이달 말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 나설 예정인데 여기에 이대훈 코치가 네.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세계 선수권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요? 그렇죠. 이 세계 선수권이 이제 단체전, 개인전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이번에 열리는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은 개인전이고 네.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탁구 선수권은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전 세계 선수권이 열리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현장 답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현장 탁구의 저변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